그 사람 제사는 왜 또 지내야 합니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설 전날 새벽, 시골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이순자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82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해마다 명절이 와도 내 맘은 여전히 허전하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한옥마당에는 아직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남편 박철수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짐은 여전히 무거웠죠. 오전 10시쯤 큰아들 박영호가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아내 정미가 앉아 있었어요. 영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 낡은 집에서 어떻게 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정미는 재빨리 트렁크에서 명절 선물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그래, 덕분에 잘 지냈다. 이순자는 며느리를 맞으며 미소 지었지만 큰아들의 차갑고 딱딱한 표정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쯤 뒤 차남 박진호가 도착했어요. 진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의 아내 수지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따라왔죠. 진호는 형보다 5살 어렸지만 성격은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많이 그리웠어요. 그래, 나도 그랬다. 이순자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반면 영호는 마당 한쪽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형님, 담배 좀 줄이세요.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진호가 다가가 말했지만 영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너나 신경 써.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형의 차가운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 무렵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 나물, 잡채, 갈비찜까지.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새벽부터 좀 했지. 에휴, 저희가 일찍 올 걸 그랬네요. 진호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반면 정미는 음식을 먹으며 가끔씩 눈치를 살폈습니다. 영호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죠. 올해는 아버지 제사도 같이 지내자꾸나. 이순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할 것 같아서.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니. 당연히 지내야죠. 하지만 영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제사는 왜 또 지내야 합니까? 영호야, 무슨 소리냐? 이순자가 놀라 물었지만 영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집안의 짐만 남기고 가신 분인데 제사까지 지내야 합니까? 형님. 진호가 소리쳤지만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밖에 좀 나가 있겠습니다. 그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호는 형을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요즘 좀 예민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지. 이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큰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영호는 마당 한쪽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내가 뭘 위해 이 집을 지키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순자는 제사상을 차리며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철수의 사진 속 얼굴은 온화했지만 영호는 그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사상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영호는 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절을 올리자. 이순자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호는 기계적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죠. 오히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음복을 나누었습니다. 조용한 식탁 위로 술잔 소리만이 가끔씩 들렸어요. 그때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에게 줄 게 있어.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봉투 2개를 들고 나왔어요. 낡은 흰 봉투였습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들 앞에 봉투를 내밀었죠. 올해는 너희에게 용돈 좀 주고 싶어서. 진호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용돈이에요? 저희가 드려야죠. 아니다. 받아라. 어미 마음이니까. 진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형을 쳐다보았어요. 영호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형님, 어머니 마음이시니까 받으세요.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영호가 물었지만 이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열어봐도 됩니까? 그래, 열어봐라.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100만원권 수표와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영호는 종이를 펼쳤죠. 채무 확인서 채무자 박영호. 그 순간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종이 아래에는 박철수의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1989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가 형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아 보았어요. 그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죠. 형, 이거 형님 이름으로 된 빈 문서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영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대체 이게 뭡니까? 왜 제 이름으로 된 빈 문서가 여기 있는 겁니까? 그건. 이순자는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봉투는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영호는 다시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담보 제공자 박영호, 채무자 박철수. 대출 금액 3천만 원. 1989년이면 제가 고등학생 때잖아요. 그때 제 이름으로 빚을 내셨다는 겁니까?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호가 형의 팔을 붙잡았어요. 형,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내 이름으로 3천만 원이라는 빚을 냈는데 어떻게 진정해? 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종이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게 뭡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평생 숨기셨습니까? 영호야, 제발. 제발요. 제가 뭘 제발 하란 겁니까?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정미와 수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단다. 이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공장 문을 닫을 때였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왔거든. 그래서 제 이름을 쓰셨다는 겁니까? 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입니까? 영호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던졌어요.
수표와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형님. 진호가 뒤따라 나갔지만 영호는 이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멈춰 섰어요. 그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이순자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정미와 수진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진호는 식탁 위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죠. 문서 하단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312번지.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주소 우리 옛날 살던 달동네잖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이순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종이를 꼭 쥐며 생각에 잠겼죠. 그때 형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 집안 사정 때문이라고 했지. 설마 이것 때문이었나? 밤이 깊어갔지만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마당에 나가 형을 기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집안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절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깊은 상처와 숨겨진 진실뿐이었죠. 다음 날 새벽 영호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손에는 그 낡은 채무 확인서가 들려 있었죠. 영호는 종이를 펼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9년 3월 21일. 담보제공자 박영호. 채무자 박철수. 대출금액 3천만 원. 그때 영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그의 여름,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영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토록 미안해했는지, 왜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형, 밤새 여기 있었어. 진호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는 형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잠은 잤어? 못 잤지. 영호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는 형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형,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형, 우리 이장님한테 가보자. 이장님이라면 그때 일을 알고 계실 거야. 진호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 이장 집으로 향했어요. 마을 이장 김동식은 70대 후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죠. 영호와 진호가 찾아오자 이장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고, 영호 진호 아니가. 명절인데 웬일이요? 이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영호는 채무 확인서를 꺼내 이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장은 돋보기를 쓰고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요? 어머니가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망설였어요. 이장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진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너희 아버지 공장 문 닫을 때 돈이 급했지. 그래서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왔거든. 신용불량자였으니까. 영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장남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았어. 그땐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도장 하나로 대출이 가능했거든. 그럼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으로 빚을 냈다는 겁니까?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이. 나도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왜 그때 말 안 하셨습니까? 왜 아무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영호는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형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형,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인생이 망가진 이유를 이제야 알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왜죠? 왜 저였습니까? 진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형을 꼭 안았어요. 영호는 동생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대학 가고 싶었어. 친구들처럼 꿈을 꾸고 싶었다고. 알아, 형. 다 알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장은 문 앞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곧장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순자는 안방에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영호의 목소리에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어렸다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요. 영호는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왜 대학을 못 갔는지, 왜 친구들보다 늦게 결혼했는지, 왜 항상 돈에 쪼들려야 했는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겁니까?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 아버지는 널 믿었단다. 믿었다고요? 제 인생을 대신 걸었으면서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 어머니가 쓰러졌거든. 영호는 움찔했습니다. 이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내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어. 수술비가 없었지. 내 아버지는 어디서든 돈을 구해야 했단다. 그래서 제 이름을 쓰신 겁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을 휘저었어요. 분노와 이해, 원망과 연민이 뒤섞였죠. 형님. 진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형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도 형님도 다 힘들잖아. 그만하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영호는 손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이순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죠. 여보, 우리가 영호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밤이 되자 영호는 마당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노는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걸까? 하지만 영호는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깊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영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그 채무 확인서 생각뿐이었죠. 여보, 밥 먹어요. 정미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정미가 목소리를 높이자 영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밥 먹자니까요. 며칠째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배고프지 않아. 영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는 한숨을 쉬며 그의 앞에 앉았어요. 시골 가서 무슨 일 있었어요? 돌아온 뒤로 계속 이러시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당신 몇 년을 봤는데. 정미의 말에 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영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호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영호 고객님이십니까? 여기는 중앙은행 여신관리부입니다.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명의로 된 과거 채무건이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상속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상속인이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1989년 3월에 고객님 명의로 대출된 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이신 박철수님께서 고인이 되셨다고 확인돼서요. 그 빚은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상환 완료로 처리돼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자로 전액 상환됐네요. 영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상환했습니까? 상환자 명의는 이순자님으로 확인됩니다. 전화가 끊긴 후 영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2005년. 그때 어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홀로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어머니가 대신 갚으셨다고. 영호는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을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정미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죠. 그날 밤 영호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병을 기울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00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팔겠다고 했었죠. 왜 집을 파시려고 해요? 당시 영호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이 큰 집에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단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던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던 거죠. 영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왜 아무 말 안 하셨어? 왜 혼자 다 짊어지셨어? 정미가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제 말해줄래요?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채무 확인서부터 은행 전화까지. 정미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당신 이름으로 빚을 내셨고 그걸 시어머니가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당신은 평생 그것도 모르고 산 거네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정미의 질문에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죄책감이었죠. 나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 집안을 망쳤다고, 빚만 남기고 가셨다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빚은 날 위한 거였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거였다고. 여보. 정미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야. 혼자서 그 빚을 다 갚으셨잖아.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마음 아파할까봐 그러셨을 거예요. 정미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어요. 나는 뭐 했어? 공무원 퇴직하고 이 작은 사무실이나 지키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실 때 난 뭐 했어? 영호는 자책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튿날 아침 영호는 숙취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어디 가세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 영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죠. 제 명의로 된 과거 대출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서류 한 장을 출력했어요. 영호는 서류를 받아 자세히 읽었습니다. 대출일 1989년 3월 21일. 대출 금액 3천만 원. 상환 완료일 2005년 12월 31일. 상환자 이순자.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어머니는 16년 동안 그 빚을 갚으셨던 겁니다. 혼자서요. 감사합니다. 영호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꺼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칠 후 영호는 다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형님. 진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진호야. 영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형, 일단 정신 좀 차려. 진호가 형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려? 형님, 제발. 진호는 형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따라 형에게 건넸어요. 형,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형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된다고. 어머니. 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쉬며 형의 옆에 앉았어요. 형, 은행에 다녀왔다며. 형수님한테 들었어.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어요. 봐라. 어머니가 16년 동안 그 빚을 혼자 갚으셨대. 진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2005년까지.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계속 갚으신 거잖아. 그래. 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형, 우리가 뭘 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실 때 우리는 뭘 했냐고.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영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진호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이제라도 어머니한테 가자. 사과드리자. 무슨 낯짝으로 가?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도 가야지. 우리가 안 가면 어머니는 평생 혼자 그 짐을 지고 사시는 거야. 진호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일 가자.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계속해서 과거가 떠올랐어요. 대학 진학을 포기하던 날 친구들이 대학교 축제 이야기를 할 때 결혼을 늦춰야 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여보. 정미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응.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신 거죠.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영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미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와 진호는 함께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시골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아들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호야, 진호야. 갑자기 웬일이냐? 어머니. 영호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이순자가 황급히 아들을 붙잡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 기록 확인하러요. 이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 빚을 다 갚으셨습니까? 그게. 이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거야.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혼자 다 하셨잖아요. 영호야. 16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집까지 파시면서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근데 진실은 달랐잖아요. 영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진호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순자는 아들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단다. 내가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없었거든. 알아요, 어머니.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넌 그때 막 공무원 시험 붙었을 때야. 결혼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부담을 주겠니? 이순자의 말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마련하셨어요? 조금씩 모았지. 집도 팔고 밭도 일부 팔고. 이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불효만 했습니다. 일어나라, 영호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닙니다. 제가 원망만 안 했어도 어머니가 덜 힘드셨을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는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그만 아파하자.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녁 무렵 이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호와 진호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형제는 말없이 도끼질을 하며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형, 괜찮아?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도끼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다행이네.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이순자가 마루로 나와 두 아들을 불렀어요. 밥 먹자. 들어와라.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야. 이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한테 줄 게 하나 더 있단다. 영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뭔데요? 이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이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야. 이순자는 봉투를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진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죠. 펴봐라. 어머니의 말에 영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영호야, 미안하다. 그때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건 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평생 미안하게 생각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형. 진호가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도 후회하셨구나. 그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너 걱정하셨어. 이순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대학 못 간 거, 결혼 늦은 거 다 자기 탓이라고 하셨지.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천천히 손으로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도 형의 옆에서 편지를 함께 읽었어요. 형,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야.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잖아. 알아. 이제 알겠어. 영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진호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순자가 담요를 들고 나왔습니다. 추울 텐데 이거라도 덮어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영호는 담요를 받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이순자는 아들의 옆에 앉았어요. 영호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미가 다 안다. 어머니, 내 아버지도 나도 다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단다.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할게요. 정말이냐?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영호의 말에 이순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원망만 해서 죄송합니다. 영호는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가족을 지키려고 하신 거.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절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그때 진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형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진호도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형님이 혼자 힘들어하는 걸 제대로 못 봐드렸어요. 형제는 나란히 앉아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침 식사 후 영호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집 고쳐드릴게요. 괜찮다. 이대로도 살만해. 아닙니다. 지붕도 새고 마루도 삐걱거리잖아요. 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돈 모아서 꼭 고쳐드릴게요.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순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두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영호의 말에 이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맙다. 우리 아들들. 점심 무렵 영호와 진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 영호는 다시 한번 집을 돌아보았어요. 낡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깃든 곳이었죠. 형, 가자. 진호가 형을 불렀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자 이순자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네, 어머니. 곧 다시 올게요. 영호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차는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차 안에서 진호가 말했습니다. 형, 많이 후련해. 응. 가슴에 맺혔던 게 좀 풀린 것 같아.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요. 근데 형. 왜? 우리 정말 집 고쳐드릴 수 있을까? 진호의 질문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어떻게든.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효도하겠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중계를 뛰며 돈을 모았죠.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평소보다 2배는 더 뛰어다녔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어머니 집 고쳐드려야 해. 알아요. 근데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죠. 정미의 말에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어느 토요일 아침, 영호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오늘 시골 가자.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냥 어머니 뵙고 싶어서.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형. 1시간 후에 형님 집 앞으로 갈게. 2시간 후 형제는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당에는 빨래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가셨나? 영호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진호는 마을 안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을 회관 쪽으로 가보자. 형제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순자도 그 안에 계셨죠. 어머니. 영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순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영호야, 진호야. 오늘 온다고 말도 안 했잖니?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영호의 말에 이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반갑게 형제를 맞이했어요. 영호, 진호 다 컸네. 어제 어린애 같았는데.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무렵 세 식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자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영호와 진호는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형, 돈 얼마나 모았어?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200만 원 정도. 너는? 나도 비슷해. 150만 원쯤. 합치면 350만 원이네. 집 고치기엔 턱없이 부족하겠다. 영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호도 침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 후 영호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집수리 견적 좀 받아봤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괜찮다고 했잖니.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지붕도 새고 벽도 금 가고 있잖아요. 영호의 말에 이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호가 거들었어요. 저희가 돈 모아서 꼭 고쳐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두 아들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지붕만이라도 고쳐다오. 네, 어머니. 영호와 진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호는 혼자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많이 이해가 돼요. 가족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 어머니의 수고로운 모습, 그리고 자신의 원망 가득했던 시선들. 미안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게.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진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형, 여기 있었구나. 응. 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는 형의 옆에 앉았어요. 형, 괜찮아?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호도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효도할게요. 형제는 나란히 앉아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다음 날은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이순자는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호와 진호도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영호야, 제사상 좀 닦아다오. 네, 어머니. 영호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닦았습니다. 진호는 제수 음식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해가 뜨자 가족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자, 이제 절을 올리자. 이순자의 말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제사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형님. 진호가 걱정스럽게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영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왜 제 이름으로 빚을 내셨습니까? 영호는 영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순자가 황급히 아들을 말렸어요. 영호야, 무슨 짓이냐?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영호는 어머니를 말리는 진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영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친구들보다 늦게 결혼하고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았죠. 영호야. 이순자가 울먹이며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압니다.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걸, 어머니를 살리려 했다는 걸. 영호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평생 불효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진호도 눈물을 흘리며 형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합니다. 형님이 힘들 때 제대로 못 도와드렸어요.
이순자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정미와 수진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만해라 얘들아.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듣고 계실 거다. 이제 그만 울어라.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그때의 빚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네요. 제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순자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죠. 모두 방금 전 일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이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어. 네, 어머니. 영호는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형수님, 이것도 드세요. 수진이 정미에게 나무를 건넸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침묵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어머니. 영호가 밥을 먹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이순자가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진호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호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어요. 무슨 결정? 어머니,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진호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나는 이 집이 편해. 어머니.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완전히 새로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번갈아가며 내려와서 어머니 모실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도 바쁜데.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영호의 말에 이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호가 덧붙였어요. 저희가 매달 번갈아서 내려올게요. 주말마다요. 너희 식구들도 있는데 어떡해. 형수님이랑 수진이도 찬성했어요. 진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정미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자주 뵙고 싶어요. 이순자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식사가 끝난 후 영호는 혼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 진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형의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후련해. 응. 정말 많이.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호도 웃으며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우리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제대로 모시자. 그래. 이제라도 효도하자. 두 사람은 굳게 약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마루에 모여 앉았어요. 이순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말이지 젊었을 때는 정말 성실했어. 어떡해요? 수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공장 일할 때도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지. 직원들한테도 인심이 좋았고. 그랬구나. 영호는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공장이 문 닫을 때도 직원들 월급 다 챙겨주고 나서 문 닫았어. 그래서 빚이 더 늘었지. 이순자의 말에 진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직원들 때문에 빚이 더 생긴 거예요? 그렇지. 내 아버지는 사람 하나는 참 좋았어. 이순자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셨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영호는 마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다시 갔어요. 아버지. 영호는 영정 앞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진심이었어요. 이제 정말 이해해요. 그는 술잔을 들어 영정 앞에 올렸습니다. 그때의 빚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가족을 향한 사랑.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지붕, 금간 벽, 삐걱거리는 마루. 모든 것이 수리가 필요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많겠는데. 진호가 형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해야지. 어머니를 위해서. 맞아. 우리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순자는 대문 앞에서 아들들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거라.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영호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진호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영호는 창문을 내리고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순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얘들아. 차는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는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영호는 눈물을 훔치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형, 울어.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갔어. 영호는 거짓말을 했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형, 우리 진짜 잘할 수 있겠지? 물론이지. 이제 시작이야. 영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쯤 지나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앉았어요. 형, 아까 아버지한테 한 말 기억나? 응. 진심이었지? 진호의 질문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진심이었어. 이제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어. 다행이다.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가 미워했던 그 이름 뒤에는 늘 사랑이 숨어 있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진호는 형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민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죠? 응. 고마워, 여보. 영호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평생 원망했던 아들이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다음 주말에 이 편지를 아버지 영전에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랜 세월의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갈 일뿐이었죠. 영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